이제 좌장 및 토론자분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올라주시죠. 네. 좌장은 IBS 단장님이시자 카이스트 교수님이신 장석복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토론회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 중이신 최재영 키스트 책임연구원, 김광재 포스텍 교수님, 고찬영 카이스트 박사과정생님, 이재현 교수님이 참여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장석복 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각자 이제 차례가 오면은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소개하면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 소속돼 있으면서 IBS 연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시니어가 돼서 마음은 여전히 주니어인데 시니어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돼서 제 스스로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제의 연쇄를 확인하는 것이 곧 자기의 발견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니어지만은 또 제 스승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어머님도 그렇고 또 그분들한테는 여전히 주니어고, 여러분들 이제 주니어로 오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일종의 이중적인 그런 어떤 역할 그런 걸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을 먼저 일단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재영 박사님부터 한번 본인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환경오염 정화를 연구를 하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포스텍 산업경영과학과의 김광재라고 합니다.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마음은 주니어에 가까운 것 같고 아직 철이 들들고 했는데 시니어 그룹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기분이 낯설기는 하고요. 제가 교수를 이제 30년쯤 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시니어 그룹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부족하네요. 어떤 재밌게 오늘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에서 웨어러블 로봇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고찬영입니다. 옆에 너무 훌륭하신 연구자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아직 연구를 시작한 지 박사과정 2년 차여서 이제 4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한 정말로 초짜 연구자이고요. 오늘 이 패널에서 주니어 연구자로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열심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에서 지금 이제 조 교수를 맡고 있는 이재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IBS 나노의학 연구단에서 또 연구위원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이는 40이 넘긴 넘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주니어로 하라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60분인데 이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네 분께서 한 15분 정도씩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명한 마크 트웨인도 목사님 설교가 20분을 넘으면은 죄인도
천국 가는 걸 포기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면 아주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 주니어들께서 저희들을 시니어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주니어, 시니어를 어떻게 구별을 하려고 하시나요? 네, 먼저. 네네. 저는 사실 아까 자기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관점에서 봐도 주니어에 속하는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제 연구적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여를 해주신 이제 연구자분들이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일단 제 입장에서는 연구자로서 선배님들이고 이제 먼저 앞을 나아가신 분들이라서 시니어 분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재영 저는 교수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세대처럼 이제 갈라지는 것 같아서 사실 주니어 시니어 구분 나누는 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그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좀 약간 저보다 훨씬 선배 교수님들도 이제 연구에 대한 열정,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지금 막 들어오신 교수님들보다도 더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으셔서 사실은 저는 이제 나이를 통한 그런 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크게 개인적으로는 의미 없다라고 사실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그 어느 방송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질문하지 않았는데 대답을 하고 말을 하면 그거는 시니어고 질문한 것만 대답을 하면 그게 주니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질문한 것만 앞으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예, 저는 오늘 시니어와 주니어의 구분 기준을 여기 와서 하나 알게 됐는데요. 우리 둘은 복장이 비슷하죠. 이쪽 둘은 복장이 좀 다르고요. 아마 좌장님은 시니어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택하시려고 이렇게 중간적인 복장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장이 뭐 하나의 그냥 단초일 텐데 시니어,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아마도 기존에 해왔던 그 관습에 더 충실하는 반면에 주니어들은 상대적으로 개성이 강하고 자기 표현의 욕구가 더 세다. 저는 그것이 연구에서도 연구의 그 색깔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 뭐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어떤 시니어, 주니어를 뭐 나이로 구별한다거나 아니면은 은퇴 몇 년 정도 남은 분을 이제 시니어로 이렇게 규정하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그 문화에 그 이어져 왔던 거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 외국에서는 이제 나이를 물어보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불문율로 여겨지고 있고, 특히 대학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 열심히 여전히 연구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기여가 가능한 사람들은 그 시니어로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그 규정 혹은 그 구별이 유난히 이제 강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거기 그런 그 구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거부감도 있지만은 그 있는데 이미 이제 그렇게 시니어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캐테고리 안에 들어와 버려 갖고 이제 저는 뭐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역할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두 번째 그 어떤 그 토론의 그 아이템으로 이제 주니어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니어의 어떤 관점, 모습들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시고, 또 특히 오늘이 그 시니어가 묻고 주니어가 답한다 그러셨으니까 이제 그 시니어들께서 많이 좀 물어봐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서로 어떤 시각과 관점이 어떤 그 장단점이 있고 어떤 면이 서로 보완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한번 그
시작해 보시죠. 예. 예. 뭐 오늘은 시니어가 묻고 주니어가 대답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오늘 모임의 공통 주제는 소통일 텐데요. 그 소통 측면에서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입장에서 이제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시니어인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소통에서 어떤 점들이 어렵게 다가오는지 뭐 그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저기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은 굉장히 저기 또 모든 지금도 그렇겠지만 대학원생들이 대학 생각할 때 교수님들 되게 대학이 어려우신 그런 존재였던 것 같고 저도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되게 한 말씀 드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하고 보니까 또 요즘 대학원생들은 또 굉장히 또 자기 주장이 또 엄청 잘 말을 잘해요. 그리고 또 이제 스스럼 없이 또 잘 얘기하고 또 이제 저희 때는 또 이제 주로 이제 주로 이제 하는 통로나 이런 것들이 뭐 이메일 약간 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 지금도 이메일 많이 쓰지만 근데 요즘은 또 카카오톡 같은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카톡 같은 것들도 이제 막 보내고 그러면서 소통이 이런 게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어느 때보다 좀 약간 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학원생들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좀 가까워진 면이 좀 충분히 좀 면이 좀 그 거리가 좀 좁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개선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직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도 상당히 젊으신 편에 속하시고 그래서 따라서 비슷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를 제 입장에서도 항상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소통 측면에서 자유롭게 뭐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말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이런 것을 이제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편하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게 예나 지금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메일을 뭐 한 문단짜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쓰고 지우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심을 하고 보내는 메일인데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메일을 보냈구나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제 연락 한번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한국에는 이제 예의가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이제 개성이 좀 중시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니어 연구자 분들께 이제 어떤 소통을 시도하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아직은 확실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왜 시니어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저보고 시니어 연구자로 해서 여기 앉으라고 해서 앉아 있지만 지금도 그 데피니션이 계속 정의가 안 되니까 굉장히 사실 여러 얘기하기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 문제에 있어서 사실 존중이라는 단어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도 이게 또 이상하네요. 젊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나이 든 분들도 굉장히 젊은 분들 눈치도 많이 보고 존중하려고 상당히 조심들을 해요. 저만 하더라도 절대 9시, 6시 이전과 이후에는 카톡이나 전화 안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주말엔 절대 연락 안 하고요. 그리고 모든 회식은 점심만 하고 1차만 하고 끝나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리고 회의는 되도록 안 하고 뭐 이런 존중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조직 문화에 있어서 가장 그 저희 세대와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그 가장 큰 차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좀 피라미드식이에요. 피라미드식.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이 조직 문화의 그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꼭 맞지 않으면은 그 뭐 아니라고 좀 의사 좀 표현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문어식이 아닐까. 헤드 하나 있고 다리가 쭉 있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요구하지 않는, 다이렉트로 그 보스와 상대하길 원하는 그런 문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조직 문화의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의 개념으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제 생각이? 네, 예. 저 뭐 그런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는 이제 포닥했을 때 경험을 좀 말씀. 이게 사실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는 저기 랩에는 랩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 위에 또 랩장이 있고 그 랩장이 대학원생 중에 제일 대빵이죠. 그 위에 또 이제 그 교수님 있어서 약간 좀 말씀해 주신 거 약간 피라미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호닥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새롭다라고 느꼈던 점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 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해서 바로 이메일도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소통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 저기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뭐 물론 뭐 랩장 이런 거는 없고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바로 다이렉트하게 나한테 이야기해라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변화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나 좀 그런 거는 그 9 to 6라 해가지고 그 외 시간에 이제 뭐 이게 사실 그게 이제 뭐 맞는 거긴 한데 이제 연구라는 직업이 사실은 이제 막 이렇게 막 시간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의 내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걸 뭔가를 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이제 자발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좀 비롯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거를 일반 회사 다니는 것처럼 9 to 6와 이런 시간으로 그 해서 하는 순간 이게 되게 이렇게 뭔가 이게 뭔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저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뭔가 이렇게 약간 좀 프리하게 냅둬주면서 그다음에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해라라는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연락 같은 거는 뭐 주말에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자리 하고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주니어로 오시길래 시니어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제 하여튼 뭐 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학생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싶어서 뭐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정기적으로 랩 세미나 할 때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하도록 기회는 항상 주는데 뭐 사실 이렇게 원하는 만큼 뭐 꺼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가지 쓰는 방법은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 한 명 한 명하고 한 30분 정도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연구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뭐 굉장히 바쁘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 학생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뭐 조금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주고 싶은 얘기들, 이제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 근데 상대방 학생 입장에서 보면 뭐 벽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간접적으로 느끼냐면, 이제 졸업하고 나간 학생들이 이제 교수가 된 그 제자들이 뭐 젊은 교수죠. 이제 젊은 교수 입장에서 또 그들의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또 입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졸업생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언뜻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학생일 때 얼마나 그 교수에 대해서 벽을 느꼈었던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점이 이제 자기하고 또 자기 학생들 사이에서 있다라는 이제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느끼는 그 복잡한 그런 속내를 이렇게 털어놓고 하는 걸 보면서 뭐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역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벽이 있는 뭐 그런 관계일 수밖에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니어와 시니어 사이의 소통이라는 거는 뭐 시니어 기준에 주니어를 맞추는 것도 아닐 테고 반대로 주니어 기준에 시니어가 또 부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도 아닐 테고 결국 각자가 살아온 그 시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현재 처지를 서로 잘 이해하려고 뭐 노력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결국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도 랩을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연구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면을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이제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숙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뭐 듀얼리티를 갖는 건데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성숙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연함, 어떤 하나의 어떤 원칙을 가지되 유연하게 바라보고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컬한 게 어떤 거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연함이 상대적으로 또 약간 훼손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저희 그 학생들한테 이제 성장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숙하고 유연하고 성장하는 삶을 가지면은 연구실에서 뭐 논문이 뭐 조금 덜 내든 조금 생각보다 부족하든 그 사회 나가서는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즐겁게 살아가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혹은 주니어가이지 않을까 그런 것에 이제 화석화되면은 시니어로 이제 구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 역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혹시 저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가지고 그래서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역시 이제 주니어이면서 또 시니어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시니어지만은 또 어느 때는 그 주니어의 그 어떤 모습을 어느 또 곳에 가면은 그렇게 이 양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게 그 제가 아무리 편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학생들은 그 나이가 들면서 그 TI가 아무래도 느끼는 그냥 그 좀 어려움 이제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편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그 고찬영 학생은 아까 그 지도 교수님이 비교적 젊으신 분이라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로 소통을 하는데 뭐 어려움이 혹시 있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그 이그젬플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이제 메일 같은 거를 쓸 때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니어 연구자분들이나 뭐 교수님들께 이제 연락을 드릴 때 그렇게 고심을 해서 보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 교수님은 이제 그 40대 초중반이신데 이제 소통을 할 때 이제 그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화를 드릴 때도 있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랩장을 이제 1년 동안 직전까지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말에도 항상 전화드리고 밤에도 전화드리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구적인 측면이나 뭐 랩의 연구실의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에게도 편하고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도 편하셨을 건데, 이제 연구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한참 많이 부족한 입장이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엄청나게 인사이트를 많이 쌓아오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좀 위축된 상태로 좀 시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뭐 정의에 따라서 주니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니어 연구자들께 그 소통을 시도를 할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극복을 하고 좀 더 잘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고심하는 과정이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대학원에서 교수님과 소통을 하면서 크게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연구자로 이제 남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던 그런 베이스들이 그 학습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학위를 받는 과정 자체가 저는 연구자로서 소통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동일한 연구를 하더라도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저널에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의 측면에서 내 연구를 얼마나 잘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가, 또는 동료 연구자들 아니면 시니어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느냐 에 대한 능력을 배우는 것이 대학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대학원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또한 그런 소통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 박사님께서는 시니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청년과학자의 어떤 장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 사전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세대는 저희가 이제 검은 교복을 입고 졸업한 세대는 이게 저까지 이제 검은 교복을 입고 졸업을 했는데, 그런 세대들은 사실 이제 개인의 어떤 개성보다는 조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봤던 것 중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뭐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까르페 디엠, 그것이 굉장히 사실 그때는 큰 방향이었고, 그것이 사실 그걸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못했거든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고, 저희 어머님만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들이고 놀러 가시라고 하면 아직도 못 놀러 가시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시간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직 문화라든지 개인의 어떤 생활보다는 단체 이런 거에 강조되었던 그런 세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 너무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의 어떤 그 문화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세대들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의 세대에 의해서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렇게 개성과 그리고 각자의 어떤 이기심이 그걸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존중되는 세상으로 갈 때 사실 이제 우리 세대가 하지 못한 그런 또 시너제릭한 어떤 그런 효과들이 이 젊은이들의 개성을 통해서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런 이기적인 것들, 개인적인 것들을 저는 꼭 나쁘지 않고 굉장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거는, 저도 이제 쭉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느 세대든지 세대 갈등은 있거든요. 그거는 극복 못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의 살아왔던 그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존중만 한다면, 다름을 존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중만 한다면 그래도 소통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소통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거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MBTI 방식, 뭐 자기네들이 I형이든 T형이든 뭐 알아서 하실 문제고, 존중이 되어지면 소통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의 방법은 교과서적일 필요 없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세대 차이를 딱 느꼈는데, 저희 학생들한테 어딜 갔다가 그 밥을 먹고, 야 커피 마실래? 그랬더니 커피 마시겠대. 그래서 제가 제 카드를 줬어요. 자, 그럼 커피 사와.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랬더니 10명이 다 가더라고요. 일단 그게 생경했어요. 얘들 왜 다 가지? 그래서 30분 동안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지? 봤더니 10명이 다 각자 다른 걸 시켜서 이렇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는 아무런 일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같은 세대의 사람들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이거 뭐지? 거기서부터 저는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까? 큰 숙제다. 나 큰일 났다 이제. 예?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두 번째, 말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제 생일인데 학생들이 고맙게도 저를 축하해 준다고 생일 파티를 열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깜짝 놀래 주려고 저보고 몇 시에 들어오냐요. 제가 그날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1시에 들어온다 그랬더니 알았대요. 근데 회의가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2시에 카톡이 날라왔어요.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바로 5분 후에 동영상이 날라왔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촛불 켜고, 자기네들끼리 촛불 끄고, 자기들끼리 케이크 잘라 먹고, 자기네들끼리 박수 치고. 그렇죠. 이걸 딱 받는 순간, 야 이것도 내가 웃어야지, 칭찬해줘야지, 예? 잘했다고 해야지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랄 얘기인데, 제가 분명히 칭찬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꼭 나쁘다, 이기적이다, 건방지다,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이렇게 자랐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서로 존중하느냐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 소통의 문제가 그 다음에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김 교수님은? 예, 그 젊은 세대의 뭐 장점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뭐 젊은 세대는 어느 시대를 뭐 불문하고 그 열정이라는 게 결국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뭐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정에다가 지금 시대의 조금 바로 이전 세대 대비해서 차별화되는 점은 젊은 세대들이 재미, 호기심 뭐 이런 쪽에 더 그 눈이 뜨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이제 국한시켜서 생각해 보면 많은 그러니까 이전 세대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다면, 지금 세대는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또 상당히 많은 그 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오래 하기 위한 원천으로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 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신경을 쓰고 찾아야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젊은 세대의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거꾸로 그 저희 주니어들께서 바라보는 시니어들의 어떤 네거티브한 혹은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옳게 왔군요. 네. 네,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원래는 파지티브를 여쭤보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파지티브를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MZ의 입장에서
MG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만 주장을 한다든지, 왜냐하면은 이제 연구실에 돌아가려면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제의 토픽이 아닌 것들을 하고 싶어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들었었고요. 저희 연구실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되게 재밌는 사례 중에 이제 케이크 영상으로 분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은 이제 MBTI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ESTJ라고 굉장히 좋게 말하면 엄격한 관리자라는 건데, 이제 굉장히 좀 고지식한 성격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MG스러운 그런 행위들이 좀 절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저보다 이전 세대의 그 연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저희가 오히려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피라미드 조직식의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규율 같은 것도 이제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세대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고 자율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따르는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정말 이게 MG인가라는 사례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일들 중에 대부분은 저는 이제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그 주인의식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원에 속해 있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학위를 받고 떠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내가 이 연구팀에서 이 리서치 그룹과 이제 나중에 직장을 가서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내 커리어를 같이 이어나갈 동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저는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리스폰시빌리티를 좀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이제 좀 더 MG의 네거티브한 부분들을 좀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조직적으로 조금 옛날에는 좀 사상이 이제 내가 이 조직에 헌신을 해야지라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저희 윗세대에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이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는데요. 네, 네거티브한 부분은 많죠. 이것도 사실 근데 이제 여기 패널로 출연해주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배려를 저희 세대를 배려를 해서 뭐 좀 편하게 해준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과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전 인터뷰 때도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부생 시절 때 이제 대형 강의를 뭐 100몇 명씩 듣는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교수님 영어 수업이었는데 영어로 용기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교수님께서 뭐 any questions 뭐 이래가지고 그 영어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한국어로 너는 공부 안 하냐고, 그런 거는 알아서 찾아보라 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주니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고심을 많이 하고, 저 100몇 명 사이에서 질문을 하기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수업이 1시간이라면 30분 동안을 고민하고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시니어 좀 선배 연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소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되게 당연한 자명한 이제 팩트를 질문을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말이라도 조금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으면은 저 학생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이제 제가 한 일이 아닌데도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이 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니어의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네, 네거티브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니어들의 의견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굳이 뽑자면 그런 거였습니다. 예, 아마 지금 방금 전에 옆에 우리 학생이 말씀해 주신 교수님은 아마 너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너무 그분도 당황하셔서 그런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여기 시니어 다른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선배 교수님들과 협업을 한다거나 만약에 그런 기회가 만약에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실력 같습니다. 실력. 이제 나이도 나이지만 이분이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그 실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또 한 수 접고 또 이렇게 이분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니어 주니어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적인 실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약간 디테일에 엄청나게 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저랑 얘기하고 그럴 때 가끔 가다가 제가 디테일에 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쪽은 굉장히 디테일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직접 하지 않고 옆에서 말로만 하는 입장이 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을 모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좀 약간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게 돼서 저는 이제 저도 앞으로 계속 더 시니어가 되겠지만 디테일에 되게 강해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되게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학위 과정에 배웠던 거가 전부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계속해서 막 트렌드도 있고 이렇게 막 변해가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깊이 또 막 알아야 되거든요. 공부를 이제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는 알지 논문을 한 편을 봐도 쓱 한번 보면서 이거는 이제 오케이 이런 이야기구나라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대로 그 디테일을 잘 모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제가 시니어가 된다 그러더라도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새로운 학문이 있으면 그거를 또 내가 모르는 분야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디테일에 되게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제가 저보다 더 나의 어른 주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하게 할 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분이랑 저랑은 자리를 아무래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니어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세대를 바라보는 저는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우리의 세대는 옳고 그름의 세대였다. 옳은 것이 있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쫓아가고 해야 되고 그런 세대였는데 요즘 세대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좋고 싫음의 세대다. 좋은 게 옳은 거다. 좋으면 맞는 거고 싫은 거면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세대가 아닌가.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경우는 사실 세대 차이, 주니어 꼭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저희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교수님이 볼 때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인데 그런 걸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질문해? 그런 것도 꼭 시니어라고 아니래도 교수님이 야단칠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요즘 세대와 우리 세대와의 어떤 제가 말한 데피니션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큰 돌아가는 분위기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데피니션을 한다면 그 좋고 싫음을
철학을 갖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랑 어떻게 옳고 그름을 갖고 있는 우리 세대가 어떻게 서로 호흡을 맞춰 나가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중을 말씀드린 거였고, 저는 오늘도 그 존중을 확인했습니다.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좋은 얘기만 하시고, 또 저분은 또 미리 디펜스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저희 이 시니어들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시니어 입장에서 뭐 반성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뭐 변명이긴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시니어의 권위는 실력이 없이는 나오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하는 얘기인데, 뭐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시니어 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일들이 꽤 많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자니까 연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위 봉사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뭐 학회일이라든지 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에 대한 그 시간 소요가 사실은 점점 많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시니어 입장에서는 주니어들한테 맡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해서요. 주니어들은 더 연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학과에서 주니어 시니어 간의 관계도 그렇고, 조금 더 넓게 봐서 어떤 분야에서의 주니어 시니어 관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변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니어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백그라운드에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아마 앞으로 가실 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뭐 그게 전부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니어하고 시니어 간의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적절한 업무의 분담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래도 시니어들은 그 전체를 보는 뭐 안목이 조금 더 훈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연구를 할 적에 어떤 연구를 할 건가, 뭐 큰 빅픽처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연구는 왜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그 기여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 로드맵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하나를 실제로 해나가는 것,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 일, 그 부분은 아마도 주니어들이 더 많이 인볼브하는 그런 형태의 그 분담이 뭐 서로 간에 윈윈 관계로 갈 수 있는 뭐 조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저희 학생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훨씬 다양하고 개성이 강하고 관심도 넓다라는 것이고, 또 나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잘 해보면은.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저희들은 대개는 이제 경주마처럼 이제 눈을 옆으로 돌리지 않고, 특히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훨씬 다양한 그런 개성이나 관심을 키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요.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60 넘어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목표가 은퇴식에 베토벤 비창 2악장을 한번 쳐보겠다라는 그런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희 그 학생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고 있더라고요. 그 이미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해서.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그런 갖지 못한 것들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알기가 어려웠었는데, 제가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그 어떤 커먼한 인트레스트를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내가 참 모르고 지내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혹시 그 시니어와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이재현 교수께서 한번 어떤 관계를 어떤 식으로 뭐 맺어가는 거 혹은 그 역할이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저기 김광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저기 그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이제 시니어 교수님이 되면서 점점 그런 행정적인 일이 많아지고 전체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일들이 많고 아무튼 그런 굉장히 이렇게 공감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니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에 윈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상위 관리자의 입장이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가도록 다 밑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연구를 실제 현장에서 하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뭐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그다음에 학교나 아니면 기관의 그런 규정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같이 해서 풀어나가 주시면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니어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가 굉장히 또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니어 연구자가 이걸 가질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등에 업어 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더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니어 연구자로서 시니어 교수님들과 관계를 맺을 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뭘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과학자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구 성과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그거를 창출을 해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정년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정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65세라는 그러한 나이가 굉장히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거에서 전 세계적으로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고 그때 이제 그걸 만약에 시너지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그거를 이제 등에 업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이내로 남아서 100분 토론처럼 마지막 하실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을 1, 2분 정도씩 하시는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희 과에 환경공학 전공하는 사람이 한 30명이었어요. 한국 학생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루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시키는 건 참 잘하는데 참 창의력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 그때는 창피한 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시킨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뭘 새로운 것을 혼자서 하는 그런 힘들은 약하다는 것을 요즘 젊은 세대를 보고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성을 중시하고 자기의 사생활을 중시하고 자기 것을 중시하는 세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사전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혼나지 않고 젊은 세대들한테 혼나지 않고 잘 결론을 짓는 것일까. 그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팁을 주더라고요.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도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은 아직 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아직 그들의 연구 결과라든지 그들의 어떤 삶의 결과들을 평가할 만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아직도 무궁무진한
그런 세대가 젊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좀 나이 많은 세대들이 그들을 좀 기다려주고, 저는 사실 저희 학생들을 대하면서 제가 늘 반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식들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저는 저희 아이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있는 아이를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달 전부터 결심을 해요.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잔소리하지 말아.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 달을 결심하고 그 아이를 만나서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오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과연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야단치거든요. 쉽게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토의하자 회의하자고 해놓고 저 혼자 59분 떠들고 학생들 1분 얘기하는 이런 경우를 늘 이렇게 겪으면서 제 스스로 반성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평가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세대에 억눌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개성들이라는 것이 좀 더 대한민국 사회의 과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저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니어가 주니어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시니어로서 많이 해주고 싶은데 적절한 선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처음 교수가 됐을 때 첫 박사과정 학생을 받았고, 그 학생이 쓴 논문을 이제 제가 수정하는 단계에서 뭐 수정할 게 많겠죠. 근데 그 수정을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잘 못 쓰는 실력이었는데 남이 쓴 거를 고친다니까 더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랬더니 혹시 학생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생각 못했던 거를 깨닫게 됐는데, 저는 학생한테 그냥 잘해준다는 마음으로 한 거지만 적절한 선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 없이 제가 그냥 하고 있었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이 있었고, 그 뒤에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교수가 아무리 잘해주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적절한 선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또 조금 진화를 해왔습니다. 강의는 교수가 아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드바이징은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러면 방향 제시도 좋지만 더 근본적으로 학생 마음속에 정답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정답을 학생이 끌어내 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그 역할을 뭐 지도교수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신입생부터 이제 졸업할 때까지 발전해 나가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선을 조정해가면서 지도교수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이제 그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도교수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도 그 학생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도 그 선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노력을 하듯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선이 적절한 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도교수한테 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요구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시는 것들 이제 많이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논문을 쓰고 싶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봐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 후배들도 그렇고,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든 생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 고심하고 그다음에 혼자 고쳐나가고 내 연구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의 힘으로 이제 개선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자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학생과 뭐 시니어와 주니어의 연구자 간의 이제 역할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연구자 교수님들이나 뭐 연구자분들께서는 크게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어떠한 연구를 할 때 어떠한 인사이트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이 학생이 경험적으로 부족하거나 어떤 필드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할 때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 저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향성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디테일들을 많이 서칭을 하고 공부하고 많이 고심하고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이제 그 시니어 연구자 분들께 올바른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주니어든 뭐 그 저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저는 많은 경우에 인생을 어떤 양자택일 어떤 선택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쭉 지나고 보면은 선택보다는 어떤 인생이란 건 개척해 나가는 그런 면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가끔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포닥을 어디로 갈 거냐, 뭐 그다음에 어떤 길을 갈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은 어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개척해 가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선택이 괜찮은 것이 되고 어떤 지금은 나아 보이는 선택을 했더라도 그다음 과정이 좀 그 원만치 못하면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거 혹은 뭐 그 괜히 그런 걸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보다는 어떤 개척의 그 면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꼭 그 이렇게 어떤 교훈조에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한마디 딱 하고 마무리하자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이제 저희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그 이렇게 주니어와 시니어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뭐 어려움 점 혹은 뭐 장점들, 뭐 단점들 뭐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구분은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씩 모호할 수는 있는데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다들 고민하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고해 주신 좌정과 패널 분들께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